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라임워크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죠.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을 한번 고려하면서 정부는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느라고 바쁜 것으로 보인다. 자, 제가 이제 키워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색깔로 잠깐 표시를 했죠. 예, 그걸 잘 보시되, 자,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연습 과정이니까, 첫 번째 고려하면서라는 말을 보고서 해당되는 문법이 떠오르셔야 되고, 두 번째, 뭐뭐를 바쁜 것으로 보인다. 저 부분에서는 문법과 함께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청크 덩어리 표현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뭐를 고려하면서라는 말은 우리가 고려하다라는 걸 consider라고 알고 있죠. 예, 그거 쓰는 겁니다. 근데 전체 문장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전체 문장 구조를 보시면 뭐를 고려하면서 정부가 뭐뭐 하는 거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전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그렇죠? 정부가 주어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부라는 녀석이 있는데, 녀석이 아니고 정부가 있는데 정부가 뭔가를 고려하면서 정부는 뭐뭐 하는 거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많이 봤습니다. 되게 익숙한 문장 구조일 텐데요. 뭐라고 배웠습니까? 어떤 주어가 뭐뭐 하면서 주어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바로 전형적인 분사구문이라고 했습니다. 분사구문의 개념 우리가 웬만큼 배웠죠? 예, 기본적으로 약간 안다라고 생각하고 샘플 강의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하나의 주어가 뭐뭐 하면서 하나의 주어가 뭐뭐 한다라는 동사가 나올 때 양쪽의 동사의 그 시제를 보죠. 그러니까 현재냐 과거냐 그 시를 텐스를 한번 보는데 얘가 고려하는 시점과 정부가 뭐뭐 하는 거로 보이는 시점이 둘 다 보니까 둘 다 현재입니다. 그죠? 둘 다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때는 지난번에 배웠나요? 같은 분사구문 중에 시제가 같을 경우에는 단순 분사구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 기준으로 이거 하면서 이거 하는다라는 동사가 나올 때 이 두 가지 동작이 같은 시제에 벌어질 때는 그냥 단순하게 ing를 씁니다. 자, 오늘 여기랑은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거 하는 뭐뭐 하면서라는 것이 현재가 아니라 더 과거했다고 치죠. 옛날에 뭐뭐 해서 지금 뭐뭐 한다. 시제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날 땐 그냥 ing가 아니라 having pp 형태를 쓴다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미 그 전에 무슨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거 나올 때 그냥 understanding이 아니라 having understood라고 쓰는 거라고요. having understood something something 어떤 주어는 뭐뭐 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제가 차이가 날 땐 having pp 형태, 시제가 같을 때는 그냥 단순한 ing. 그래서 이걸 문법 용어로 단순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순 분사구문. 자, 기본적인 문법책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시제가 같은 녀석이냐 차이가 나느냐 그걸 확인을 하는 건데, 자, 전체만 보니까 일단 시제가 같습니다. 고려하는 시점과 메인 주어가 뭐뭐 하는 거로 보인다는 시점이 같은 시제라서 그냥 단순하게 ing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짜고짜 써볼까요? 뭔가를 고려하면서, 고려하다가 consider라고 배웠죠? 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considering이라고 쓰는 거죠. considering something something. 뭔가를 고려하면서. 자, 뭘 고려했냐면 뭔가를 만드는 거를 고려하고 있죠. 만드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법에서 뭘 알아야 돼요? consider라는 동사는 뒤에 어떤 패턴이 나오냐는 거 여러분 연습했습니까?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영어에 무조건 동명사를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뒤에 ing가 나오는 동사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녀석이죠. consider ing, give up ing, 뭐 enjoy ing, finish ing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제가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 강의를 따로 섹션을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그냥 가죠. consider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나올 때는 무조건 ing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뭘 고려했습니까? 자, 뭔가를 만드는 거를 고려하는 거죠. 뭐 하면서니까 ing를 붙이고 얘 다음에 ing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making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걸 고려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를. 간단합니다. 자, 뭘 만드는 걸 고려할까요? making.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은, 우리가 정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policy라고 배웠죠. 새로운 정책이라고 하면 new policy인데, 자, 새로운 정책은 뭐 하나라고 칠 때는 a new policy고 여러 개일 때는 many policies 하면 돼요. 자, making 한 다음에 자, new 네, 뭘 쓰면 돼요? policy를 쓰면 되죠. making new policy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걸 고려하면서 자, 메인 주어는 정부가 나오는데 정부는 보통 더를 씁니다. 한 나라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더 한 다음에 government 정도는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The government는 자, 메인 동사는
뭐뭐 하는 거로 보인다. 자, 우리 보인다 동사 뭐 배웠습니까? 보인다. 예, 우리가 그 유명한 seem to라는 말 배웠죠. seem to. 그래서 보이는 게 현재니까 seems to.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 동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뭐 바쁜 거로 보인다. 바쁘다라는 말 우리가 대충 busy를 하면 안 돼요. to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죠. 네, 이 정도는 알죠? to 다음에 형용사 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 사전을 찾아보실 때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라는 표현을 찾는 겁니다.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 바로 자, 우리 뭐 찾았습니까? 그렇죠. be, busy, ing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비동사 쓰고 busy 한 다음에 하고 싶은 동사를 ing 패턴으로 쓰는 거. 그 유명한 be, busy, ing가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 그 뜻이에요.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 자, 그럼 해볼까요? be, busy, ing에서 자, 우리 뭐 하느라고 바빠요? 뭔가를 분석하느라고 바쁜다고 그랬죠. 자,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현재고 바쁜 것도 현재. 같은 시점입니다. 같은 시점. 같은 시점인데 또 단순하게 쓰는 거예요. 동사를 이번엔. 그래서 이번엔 아까 말한 그 단순 분사 구문이 아니라 단순 부정사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자, to 다음에 동사 원형 be 쓰고 busy 뭔가 바쁘다. 그 다음에 뭐 하느라고? 분석. 분석이란 말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 중에 analyze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다 be, busy 다음에 ing를 쓰라면서요. 그래서 analyz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전체 문장 구조 다 끝났어요. 뭐를 고려하면서 considering something something the government seems to be busy. considering something something the government seems to be busy. 바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be analyzing 다음에 뭐요?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예요. 결과라는 말이 영어로 result인데 특정한 결과죠. 그래서 더를 쓰는 겁니다. 관사도 이렇게 잘 연습하세요. 또 result 그 다음에 result는 of나 from 둘 다 돼요. 문맥상. 뭐 from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번이라는 거니까 특정한 걸 얘기하는 거죠. 더. 그 다음에 여론조사는 우리가 survey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어휘 한번 정리해보면 opinion poll라는 말도 여론조사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의 라이브 문장이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게 뭐를 고려하면서라고 시작하는 분사구문 형태 첫 번째 메인 동사 개념을 분사 개념으로 쓰는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하면서 이것이 첫 번째 동사죠. 주어져. 정부는 그 다음에 메인 동사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seems 이렇게 동사로 나가는 이 패턴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글 보시고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에 대한 문법과 함께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줄 보시죠. 바쁜 것으로 보인다라고 써있는데 이번에 내가 두 번째 뭐 썼냐면 바빴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바빴던 것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보이는 건 현재죠. 하지만 바빴던 건 과거입니다. 자, 그럼 여기로 가볼까요? 요 seems to가 그대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거는 현재니까 seems to까지예요. 보인다고. 지금 그렇게 보여요. 정부가. 내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고요. 보이는 건 현재인데 그 다음에 바쁜 사실이 같은 시점이 아니라 차이가 나는 시점이죠. 차이가 나는 시점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한 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아니라 완료 형태를 쓰는 거예요. have pp의 모양을 잠깐 도입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have pp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완료로서의 have pp가 아니라 모양만 잠깐 빌려 쓴 겁니다. have pp의 모양을 빌려 쓴 거예요. 현재 완료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뭐 해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시제가 차이가 난다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 형태를 영어에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have pp라는 형태를 빌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조동사 알죠? must가 뭐예요? 해야 한다죠. must do 해야 한다도 되지만 must study 그러면 공부해야 한다도 있지만 공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must 다음에 have pp를 써버리면 지금 뭐뭐인 게 분명한 게 아니라 과거에 뭐뭐였던 게 분명하다 그 뜻이 있어요. 시제가 차이가 난다고요. 아하, 이렇게 have pp를 목소리가 시제가 차이가 나는 걸 설명할 때 쓰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이번엔 바빴던 것으로 보인다니까 seems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를 쓰는 거예요. 비동사 have pp가 have been이죠. 이 정도는 되죠. to 다음에 have been 그 다음에 been 그 다음에 busy 해놓고 뒤에는 똑같이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문장이 같은 개념이지만 시제가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래 to 다음에 have pp가 나올래 그 형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사 구문에서 어떤 주어가 뭔가 ing 하면서 어떤 주어는 동사했습니다라는 아까 내가 얘기한 이 양갈래로 갈라지는 형태에서 이 두 녀석이 시제가 같을 경우에는 그냥 ing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얘가 이미 과거에 뭐뭐 한 상태에서 얘는 지금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시제가 차이가 날 땐 그냥 ing가 아니라 have pp의 ing 형태인 having pp를 쓰는 겁니다. 무슨 개그 프로그램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분사구문과 함께 단순한 패턴을 쓸래, 완료 패턴을 쓸래, 그 연습을 하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한글 보시고 그 연습이 되나를 다시 반복하시는 게 여러분 복습입니다. 모든 영어 문장은요, 다른 공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하, 이해한다고 끝나니까 평생 영어 실력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 문장이 입에서 발발발발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저처럼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해야 완벽하게 나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에 또 어떤 문법사항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요 강의를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서 요 사건이 지금 이제 벌어졌거든요, 실제. 자, 그래서 한번 시간차는 있겠지만. anyway, 다음 주에 한국이랑 EU 사이에 FTA가 타결되면 BMW 같은 최고급 자동차가 싼 가격에 수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사실 그렇게 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워낙 비싸서. 근데 관세가 무슨 지금 계속 철폐되고 있다가 이제 뭐 1500cc 이상 차는 완전히 뭐 관세가 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더 싼 값으로 이제 경쟁력 있게 수출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많은 차들도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한 나라는요, 기본기로 승부해야지. 예, 껍데기로 승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 느낌 오세요? 우리가 라임 하면서 느끼십니까? 예, 휘황찬란한 겉에 성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사이트 메인 사이트에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Genuine ability precedes. 진정한 실력은 앞선다. 뭐라고? Stopgap. 임기응변의 tactics. 어떤 임기응변보다 100개 임기응변보다 진짜 실력이 더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예, 진짜 실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화면이 갑자기 울었네. 자, 다음 주에 하면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보죠. 뭐뭐 하면 뭐는 시간 문제이다. 자, 영작은요, 그 문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체 구조부터 항상 파악해야 주어 동사 문법이 생각나요. 일단 전체 구조 뭐예요? 뭐뭐 하면 뭐는 시간 문제이다. 뭐뭐 하면 뭐는 시간 문제이다. 이거죠. 자, 뭐뭐 하면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예, 여러분 많이 배웠던 when이에요. 그리고 이 프랑스는 기억나세요? 그렇죠? 조건절 혹은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그래서 when이나 if를 쓴 다음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예, 현재 동사를 써서 미래를 표시하는 그 문법이라고 배웠죠. 일단 거기까지만 아십시오. 더 깊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실제 강의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정답부터 얘기하면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그렇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약간 있는데요. 예, 그 이해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nyway,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해할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일단 그게 맞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타결되면 타결이란 말을 사전을 찾아봐야겠죠. 예, 타결이란 말을 찾으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사전 찾는 법도 한번 배울까요? 바로 뭐가 타결되냐면 FTA가 타결되는 거죠. FTA를 찾아야 됩니다. FTA가 뭐예요? 자유무역 협정에서 Free Trade Agreement예요. Agree, 서로 간에 합의하자. Free Trade, 자유롭게 관세 철폐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하자라고 양국 간에 그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요? Free F가 타결돼요, T가 타결돼요, Agreement가 타결돼요. 상식으로. 그렇죠? Agreement가 타결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Agree라는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Agree라는 단어를. Agree라는 단어를 찾으면 Agree는 합의하다죠? Agree를 찾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gree라는 녀석은 reach라는 동사랑 가장 잘 붙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합의를 한국말로 타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겠지만 영어는 reach on agreement, reach on agreement, reach on agreement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쓴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먼저 이것이 뭐뭐 하면, 자, 시간의 부사절 문법은 얼추 들어보셨으니까 when, 그 다음에 FTA가 주어져. The FTA 누구누구 사이에 between 한국, Korea and the EU. 자, 이 녀석들 다 EU 앞에는 안 쓰죠. 자, 이 둘 사이 FTA가 그러면 아까 agreement는 reach라는 동사를 쓴다고 그랬죠. 사람이 agree에 reach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agree는 사람에 의해 도달되는 거겠죠. 이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영어 실력이 아니라 국어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FTA가 그 다음에 무슨 시제를 쓰라고요? 현재 시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is reached.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바로 is라는 현재 시제를 쓰는 게 중요한 문법이라 이겁니다.
언제? 다음 주에. next week. 이건 그냥 쓰겠습니다. 도달하면. 자, 그 다음. 뭐뭐 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게 바로 또 라이머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chunk. 덩어리 표현들입니다. 덩어리 표현들. 덩어리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익혀두어야 할 표현인데 하나 배울까요? 자, 뭐는 시간 문제라는 표현. 자, 따라오세요. It is 단지 only 문제다. matter of time 하면 시간 문제라는 뜻이에요. It is only a matter of time. 그 다음에 이 before라는 말까지 한꺼번에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뭐 하기 전까지는 시간 문제다 그 뜻이거든요. 뭐뭐 하기 전까지는 시간 문제다. 뭐뭐 하기 전까지는 시간 문제다. 한글하고 똑같죠? before까지 쓰는 거예요. 국어에서는 before를 안 써도 뭐 말은 이해는 하지만 영어는 지금 it부터 before까지가 드르르르 그냥 한 방에 덩어리로 가는 걔네들의 덩어리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before 다음에는 한번 째려볼까요? 뭐가 수입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랬죠? 수입되기 전까지는 시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수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말은 before 다음도 미래를 나타내는 거. 미래, 저 미래. 그래서 before 다음도 when과 같은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에 관련된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before 다음에도 무슨 시제? 그렇죠.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표시하는 그 문법을 쓰는 거라 이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할 건데 이 문장이 되게 좋은 게 when 하고서 하는 여기 시간의 부사절이 첫 번째 1번에 나오고요. before 다음에 2번 여기에서도 시간의 부사절이 두 번이 한꺼번에 중복되는 문장이라서 이 문장을 아예 전체를 외우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efore 보면 뭐죠? 수입되는 건 자동차, 최고급 자동차. 자동차가 한두 개겠습니까? 이런 거는 최고급이라는 거 어떻게 자동차에서 표현하냐면 보통 이런 말을 써요. luxurious라고 하면 이것이 그냥 아주 좋은 차라는 뜻이에요. luxurious 그 다음에 자동차 여러 가지 표현이 뭐 오토모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무거나 쓰세요. 이것이 근데 뭐뭐와 같은이 여러분 뭐예요? 이거나 배울까요 우리? 뭐뭐와 같은이 like란 말 배웠죠. like. 예. 그런데 like도 있고 such as도 있는데요. 이건 뉘앙스 구별하면 편합니다. like는 구체적인 거예요. 바로 뭐와 같은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like고 such as는 한국말의 뭐뭐와 같은이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냥 뭐뭐와 같은 뭐 예를 들어 꼭 그건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오늘 BMW만 수입되는 게 아니라 BMW,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 등등등등 원래 오펠도 있습니다. 걔네들이 여러 가지 모델 뭐뭐와 같은이죠. 예를 들어서라고. 그래서 like보다는 여기다가 such as를 써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미국에서는 BMW라고 하죠. 비머라고 하지만 뭐 그냥 가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같은 luxurious 모델이 수입이 돼요. 자, 자동차 복수를 썼죠. 무슨 시제? 현재 시제예요. 자동차 수입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쓴 다음에 import 정도는 아시죠? imported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왼쪽에 맞았는데 is, 이 두 부분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라 이겁니다. 여기서는. 저걸 잡으셔야 되고 두 번째,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라는 말이 드르륵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실 때 문장을 되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진짜 힘이 생기는 거지 빨리 찍는 거랑 빨리 읽는 거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제 그 독해 강의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런 것이 숙달이 되어야 빨리 읽는 fast reading 실력이 생기는 거죠. 강사의 설명에 의해서 fast reading을 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왜 독해력이 안 느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있는지 문맥으로 찍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라이머 훈련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싼 가격이라는 말도 내가 노란색을 줄쳐놨죠. 저기도 우리가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틀릴 가능성이 많을까요? 자, 일단 가격에 몇 달러에 이것도 알아야 돼. 뭡니까? 그렇죠. 전치사 in입니다. 만약에 100달러에 하면 in $100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얼마에 가격 앞에. 근데 싸다는 게 영어는 뭐예요? 배웠죠? 비싼 건 expensive, 싼 거는 inexpensive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price죠. 한번 해볼까요? in 여기다가 여러분 학교 시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뭐라고 배웠어요? 비싸다 싸다 중에 싸다 해볼까요? 싸다가 inexpensive도 있고 예를 들어서 cheap, cheap라는 말도 싸다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in cheap price로 시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죠. 예, 저게 틀리기 참 쉬운 부분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렇죠? 배웠죠? 물건이 싸요. 이 책이 값이 쌀 땐 the book is cheap. 책이 비싸다? The book is expensive. 하지만 주어가 물건이 아니라 price일 경우엔 the price of the book is high. The price of the book is low. price는 high and low로 표시하는 거고
실질적인 물건은 expensive, cheap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price는 cheap price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표현이고 low price가 말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국말로 싼 가격이 이해가 되지만 영어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콩글리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글을 보고 문법이 생각나야 되고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덩어리 표현이 생각나야 되고 이렇게 영작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하지만 심지어 이런 것까지 속지 말자 잘잘한 그런 기본적인 문법 패턴까지 한글 보고 영어 문법을 스스로 생각해내는 힘을 키워야 진짜 영어 실력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실력이 토대가 되었을 때 진짜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독해력 위에 소위 말해서 논리적인 그 흐름을 키우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요구하는 진짜 실력, 수능에서 정말로 제대로 완벽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 실력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 과정을 이 라이브를 통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실제 강의에서 제대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